안녕하십니까, 이유정입니다.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2. 오늘은 열등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이것이 자존감과 열등감을 구분하죠. 그렇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고요. 한쪽은 남이 나를 좀 좋게 봐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등감이고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남 의식을 별로 안 하는 것이죠. 남 의식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이야기 했을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약점을 건드렸을 때 굉장히 반응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본인이 그걸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열등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에 대해서, 자기 신체나 외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영어로는 shy라고도 그러지만 또 shame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잘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체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냐 낮으냐, 자기 신체 만족도, 어떤 외모에 대한 만족도,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만족도를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성공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내가 아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정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늘 실패를 염려해요. 안 될까봐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개방적이고 자기가 실수를 해도 인정하고요, 쉽게. 또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조절하면서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요, 불편해하고, 왜 실패할까봐. 남들 앞에서 어떤 인정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좀 과장되게 이렇게 자랑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려고 남한테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아, 너보다 내가 나아, 이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열등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것도 있고 남들이 만들어준 것도 있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난 못해?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먼저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잠자리 같은 경우는 1초에 40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 3%밖에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이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걸 잠자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잠자리는 굉장히 잘 나를 수가 있습니다. 벼룩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자기 키 100배를 뛸 수 있는데 20cm 정도 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유리병에 가둬뒀다가 꺼내놓으면요, 유리병의 그 높이 이상 뛰지 않아요. 왜? 뛸 때마다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틀이에요. 부정적 프레임. Fleas requires a glass jar with a lid. The fleas are placed inside the jar and the lid is then sealed. They are left undisturbed for 3 days. Then, when the jar is opened, the fleas will not jump out. In fact, the fleas will never jump higher than the level set by the lid. Their behaviour is now se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when these fleas reproduce, their offspring will automatically follow their example. 아기 코끼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자기 성적이나 또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어떤 세상의 평가, 또 가정의 경제 환경, 부모님의 학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를 맞춰서 그냥 그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뭘 하지 못하고 늘 부모님의 조언과 도움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늘 부모의 조언, 선생님의 조언과 도움에 의해서 의존해 왔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부정적인 프레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어떤 외모나 지능이나 성장 과정, 소유 이런 걸 습관적으로 남하고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치라든지 마리 앤더슨,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을 깨고 나온 사람들이죠. 이날치는 전통지킴이라는 그런 그 틀, 판소리를 세계인의 떼창으로 승화시켰어요. 또 마리 앤더슨은 세계적인 가수였습니다. 근데 흑인이어서 어렸을 때 하루 10번씩 세수했다는 거죠. 얼굴이 좀 하얘지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 검은 내 얼굴이 나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커졌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아버지가 9명인가 8명인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본인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클린턴은 백악관에서 나쁜 짓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정한 거는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뭐랄까요,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비교라는 프레임에서 또 벗어나야 됩니다. 비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따로따로잖아요. 볼펜은 볼펜대로, 샤프는 샤프대로, 색연필은 색연필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비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0분 전, 20분 전에 나하고 그 이후에 나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요. 과거. 우리가 지난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 후회라는 것은 아쉬워하고 그때 이랬으면 좋았겠다. 껄껄껄. 뭘 할 걸. 뭐 이런 것이 이죠. 근데 과거를 반성하는 건 뭔가요? 과거에 잘못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반성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만 하지 말고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막 걱정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착실하게 그런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죠. 네, 내가 만든 근거 없는 프레임 많습니다.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고요. 또 비교하는 프레임에서 또 벗어나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만든 근거 없는 프레임이 있었다면 어떤 겁니까? 또 내가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될 프레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남이 만들어준 프레임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프레임이죠. 너는 이런 거 보니까 너는 굉장히 잘해. 이런 거 너 못해. 너는 미술 잘해. 너는 미술 못해. 이 긍정적인 건 괜찮지만 부정적인 것은 상당히 그 인생을 망가뜨릴 경우가 생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미술을 못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때부터는 미술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음악을 잘한다고 여러 선생님들이 칭찬해 줘가지고 저는 또 음악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뭐 글쓰기 잘한다고 또 칭찬을 많이 해줘서 또 열심히 글쓰기를 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괜찮지만 부정적인 거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훗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들하고 일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디자이너들이 저에게 어떤 미술적인 안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알았더라면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 남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남이 만들어준 근거 없는 프레임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입니까? 또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될 남이 만들어준 프레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부정적인 프레임, 또 남과 비교하는 프레임. 그건 내가 만든 것도 있고 남이 만들어준 것도 있죠. 이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프레임을 벗어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